우리 영상기기학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과제 낸 거는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에 올렸으리라 생각하고 이번 교과목에서 다룰 교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장에는 이제 엑스레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선 이제 엑스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럼 전자를 만들어낼 때 액선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전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냉음극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열음극. 그럼 냉음극 방출은 무엇이냐? 물질이 표면에 가장 강한 전기장을 걸면은 그 결과로 상온에서 물질이 표면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금속을 이용하는데, 이때 열을 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음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열음극 방출은 금속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금속 내의 자유전자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금속 표면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 이것은 이제 다른 교과목에서도 많이 봤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필라멘트를 이용하죠.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서 필라멘트가 뜨거워지면은 그 열로 인해서 필라멘트 내에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열전자는 에디슨이 발견했고 리차드슨이 그에 대해서 자세한 연구를 했고 열음극 방출로 얻어진 전자를 열전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에서 방출되는 열전자의 양은, 자, 이 식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 식에서 보면은, 자, A는 상수고 여기 T, 얘가 뭐냐면은 필라멘트의 온도예요. 필라멘트의 온도. 그럼 온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열전자가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 오버 KT 여기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파이는 금속에 따른 금속의 일함수를 나타내고 K는 볼츠만 상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다시 또 사용이 돼요. 근데 우선은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필라멘트에서 방출을 하는 열전자의 양은 온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우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제 액성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얘기한 건데, 여기 필라멘트 부분이 F로 쓰여 있고 에노드 부분이 양극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전원은, 이 배터리 기호인 이 전원은 필라멘트를 가열하는 데 이용하고, 음극과 양극 사이의 전압은 이 바깥쪽 여러 개의 배터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성관의 동작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장치가 바로 진공관인데, 진공관도 액성과 동작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2극 진공관, 여기서 보면 3극 진공관 이렇게 있는데, 자, 2극 진공관의 경우 필라멘트하고 플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플레이트가 바로 이제 양극이에요. 양극. 필라멘트는 음극이고, 그 다음에 3극 진공관은 뭐냐, 여기서 전위차가 다른 하나 더 레이어가 층이 추가가 되는데, 그 층을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리드라는 층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뒤쪽에 다시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리차드슨 공식에서 보면은 열전자의 양은 온도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자 열전자를 형성을 했어요. 형성을 했는데 그럼 관전압을 변화시키면은 관전압에 따라서 이제 형성된 열전자가 얼만큼 양극으로 이동하느냐, 그 이동한 양을 여기서는 전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류. 양극 전압을 높이게 되면 어때요?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전기장의 세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형성된 열전자가 양극으로 가속될 때 그 가속되는 에너지를 결정해 줄 수가 있겠죠. 이 전압 V가, 즉 관전압이. 그래서 관전압을 증가시키면은 음극에서 만들어진 열전자가 양극으로 향하는 양이 관전압이 증가하면서 점점 증가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일정한 관전압 이상이 되면은 전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쭉 유지가 되죠. 관전압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필라멘트 쪽에서 만들어진 전자가 전부 다 양극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동할 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내가 이렇게 이동할 전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만들어진 전자는 모두 다 양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전압이 낮은 경우에는 그 양극 전압에 의해서 이제 열전자가 이동하는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점점점 전류의 양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공간 전하 영역과 이제 포화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간 전하 영역은 뭐냐면 필라멘트에서 만들어진 전자가 전부 다 양극으로 이동하지 않은 영역. 그죠? 그럼 이게 전압에 따라서 이 영역을 관전압에 따라서 이 영역을 나누게 돼요. 즉 양극에 가해주는 전압에 따라서 이 영역이 나뉘는데, 자 만들어진 전자가 모두 다 양극으로 이동하는 영역을 이제 포화 영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압을 증가하면은 전압을 증가할 때 양극으로 이동하는 양이 변화하는 영역, 이쪽은 이제 공간 전하 영역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초속도 영역은 자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전압을 가하지 않았어도 필라멘트에서 이제 튀어나온 전자의 일부는 매우 소량이겠죠. 매우 작은 양의 전자나 필라멘트에서 튀어나온 에너지가 높을 경우에 양극적으로 일부 아주 소량, 극소량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속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액성관에서는 이 초속도 영역, 공간 전하 영역, 포화 영역 중에 어느 위치를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자,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전압을 바꾸면은 전류가 변한다. 이러면은 제어가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전압을 바꾸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X선 장비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해 봤겠지만은 관전류, 관전압 조사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죠. 그렇죠? 관전압을 여러분들이 바꿨을 때 관전류도 같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관전압을 바꾸게 돼도 이제 관전류가 일정 값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유지가 되죠. 물론 이게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제어 장치가 있어서 더 정밀하게 제어를 하겠지만은, 이 도표상 보면은, 이 그래프상 보면은, 자, 관전압 변화에도 전류가 변하지 않는 영역, 이때가 어디죠? 포화 영역이죠. 액성관에서는 관전압은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이제 관전류도 따로 설정을 하는데 보면은 관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지 않는 이런 포화 영역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관전압은 관전압대로 따로 조절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관전류 조절은 앞장에서 봤던 필라멘트 가열 온도에 따라서 관전류를 조절을 해요. 이렇게 필라멘트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를 높일 수가 있는 거고, 필라멘트 온도가 낮아지면 전류를 낮출 수 있게 돼요. 여기서 보면 아까 잠깐 다뤘던 진공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극 진공관과 3극 진공관, 여기서 아까 봤죠? 이 그림은 필라멘트, 음극 필라멘트하고 양극이 존재하고, 여기서는 필라멘트하고 양극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리드가 존재해요. 그리드가. 그러면은 이 왼쪽 그림에서는 동작이 앞에서 봤던 이런 이제 초속도 영역, 공간 전화 영역, 그 다음에 포화 영역 이렇게 존재하죠. 얘는 동작이 이제 필라멘트를 가열하고, 이 전원에 의해서 필라멘트를 가열하면은 여기에 열전자가 형성이 되고, 이 형성된 열전자를 음극과 양극 사이에 이렇게 고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열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관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그림 3극 진공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만 떼서 보면은 2극 진공관하고 유사해요. 필라멘트를 가열해서 이 전원을 이용해서 필라멘트를 가열하고 음극과 양극 사이에 이렇게 관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열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 그리드를 추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리드 쪽에 전압을 자세히 봐봐요. 예전에 전기공학 시간에 전압은 항상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했죠. 음극에 비해서 낮은 전압을 가해요. 여기 보면은 그리드에 음극에 비해서 낮은 전압.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럼 음극이 이 그리드보다 전압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필라멘트가 이 그리드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겠죠. 그쵸? 근데 그리드 전압이 0이면은 크게 이제 동작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음극에서 만들어진 필라멘트가, 아니 열전자가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리드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전자의 이동이 이 그리드에 의해서 제한이 돼요. 그러면은 이 기능을 이용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양극 전압을 가하고 필라멘트 가열한 상태에서 그리드 전압을 낮추게 되면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전자를 이동할 수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그리드 전압을 이용하면은 이 액성관의 진공관의 동작을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공관의 동작을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드 전압을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완전히 멈출 수 있게 되고, 뭐 적절한 전압을, 그리드 전압의 적절한 값을 이용하면 적절한 양의 관전류를 흘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드 전압을 이용해서 전류의 양도 조절하고, 관전류의 양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껐다 켰다도 가능하게 돼요. 그 현상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자, 이 색깔별로는 뭐냐면은 그리드 전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색깔은 그리드 전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VG 그리드 전압이 0일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관전압, 관전류가 쭉 형성이 되는데, 그리드 전압을 점점 낮췄을 때 관전류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외에 이제 광전 효과가 있어요. 자, 광전 효과는 뭐 여러분들이 다루는 장치에서 보면은 펫 디텍터에 이용되는
PM 튜브가 있어요. PM 튜브. 광전 효과는 어떤 현상이냐 얘기하면 이 PM 튜브에 이용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광전 효과가. 물론 다른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도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는 우선은 PM 튜브예요. 나중에 이제 II 튜브에서도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도 다시 다룰 때 지금 알아두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광전 효과는 원자에 입사한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 궤도전자가 금속 표면으로 방출되고 이 방출된 전자를 광전자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광전자를 이용한 장치 중에 하나가 광전자 증배관이에요. 광전자 증배관. 얘는 입사한 광자를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신호의 크기를 증폭하는 장치로 펫에서 이제 신호를 검출하는 장치에 많이 이용이 됐어요. 자, 이렇게 금속이 있으면 이 금속에 이제 포톤을 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빛을 가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빛을 가하면은 빛의 에너지에 따라서 금속 내 전자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이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광전 효과는 아인슈타인이 이 현상을 이용해서 빛의 입자성을 가정함으로써 설명했으며 아인슈타인이 이걸 이용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은 PM 튜브를 나타내는 건데, 자, 이 장치에 이제 여기 광음극 0번 광음극에 이 광음극이 여기에 있는데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광음극에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럼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 광음극과 이제 1번 에노드 1번 양극을 보면은 자, 광음극과 1번 양극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는 1번 전극으로 가서 딸려가게 되죠. 딸려가서 결국은 1번 전극에 가서 부딪히는데 1번 전극도 마찬가지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물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전자가 가서 1번 전극에 가서 부딪히면은 뭐예요? 이 1번 전극 내에 전자에 그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전자가 1번 전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튀어나온 전자가 아주 강하게 가속이 되면 어때요? 이 전자의 에너지가 매우 높아져서 이 1번 전극 내에 전자를 여러 개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자가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는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서 두 개의 전자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 두 개의 전자가 다시 1번과 2번, 물론 2번 전극에는 1번 전극보다 높은 전압이 가해져야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가 2번 전극으로 가서 부딪히게 돼요. 그렇게 부딪혀서 2번 전극에서 이렇게 더 많은 전자가 튀어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자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그 빛에 의한 신호를 이렇게 전자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장치예요. 물론 이제 펫에서 이용할 때는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이 앞에 이제 신칠레이터 섬광체가 있겠죠. 이 섬광체에서 발생한 빛이 이렇게 PM 튜브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PM 튜브가 동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앞에서 봤던 이제 앞에서는 이제 진공관을 얘기했지만 이 진공관과 그 동작은 똑같은 이제 액성관을 보면은 이 교재에 있는 액성관 그림은 여러 가지 부차적인 장치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많이 나와서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여기 필라멘트가 있고 C는 음극이에요. 음극 필라멘트가 있고 이 애노드 이쪽은 양극 그 다음에 이 T는 이제 양극 타겟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만들어진 전자가 양극 타겟에 가서 부딪혀서 여기서 이제 액선이 발생해서 이 액선이 나오는 엑스레이 윈도우로 이렇게 액선이 방출되게 돼요. 물론 여기서 뭐 사방으로 방출되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액선은 이 윈도우를 통해서 나오는 액선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액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방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자 그 과정을 보면은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열전자를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고전압을 이용해서 열전자를 가속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가속된 열전자가 저지물에 충돌해서 이때 액선이 발생하는데 이 발생된 액선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연속 액선과 특성 액선. 이렇게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끊김이 없이 쭉 골고루 다 발생하죠. 이런 스펙트럼을 갖는 애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연속 액선이라고 뭐 우리가 액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속 액선이라고 하고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강하게 튀어오르는 이 특정 에너지대에서 그 강도가 매우 센 에너지들이 발생하죠. 얘네들은 뭐냐면은 특성 액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액선들이에요. 자, 연속 액선은 고속 전자가 원자의 근처를 통과할 때 쿨롱력에 의해 회절되며 운동에너지 차가 회절되며 이로 인해 운동에너지 차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거. 자, 이 그림 보면은 타겟 내 양성자, 원자 핵이죠. 타겟 내 양성자 근처로 전자가 진입하게 되면은 이 전자와 양성자 사이에 인력이 발생하게 되고 인력으로 인해 전자의 진행 경로가 이렇게 변경되게 돼요.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그 감소한 양만큼 이렇게 액선의 형태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물론 이제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거예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액선의 에너지는 이 속도의 차, 초기에 이제 가속된 전자의 속도와 이 인력에 의해서 경로가 휘어진 후에 전자의 속도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액선이에요. 된 헐츠의 법칙에 보면은 전개 내에서 가속된 입자의 최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최대 에너지는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관전압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에너지가 EVP니까 얘는 그 포톤의 빛의 에너지를 보면 얘기하는 식이 이 하함인데 자 여기서 하는 이제 플랑크 상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V자 이거는 이제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파수. 그래서 얘는 하 곱하기 주파수는 C 나누기 람다. 람다는 CV. 아니 C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라는 식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 것 같긴 한데 C는 하
이렇게 돼요. 이식 이식을 이용하면은 여기서 뮤가 v가 여기서 주파수 v가 람다분의 cm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액선 에너지의 가장 짧은 파장, 즉 가장 높은 에너지는 EVP 나누기 HC가 돼서, 자, 람다 이거 있죠? 자, 여기 이 위의 식에서 보면 람다를 이리 옮기고 HV를 이 아래로 옮기게 되면은, 그쵸? HV가 뭐죠? 여기서 HV는 뭐죠? 여기 EVP잖아요. EVP니까 이 분모의 EVP가 HV가 이 EVP로 표현이 되고 분자는 여전히 HC로 남죠. 그래서 이 상수들을 계산하면은 KVP분의 12.4 옹스트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최소 파장, 즉 최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액선,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알아둘 거는,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나중에 국시나 이런 시험에서 이런 식을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